네, 안녕하세요. 이제 몇몇 교수님들을 통해서 좀 일반인들에게 이런 지식들을 좀 같이 나누고 또 그럼으로써 이런 인문학이 많은 대중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이게 얼마나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더 많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더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일반 대중들에게 또 이렇게 다가가고 또 이런 운동이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또 많은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운동이 또 시작되고 또 많은 좋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기부를 통해서도 또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좋지 않겠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러하겠지만 오늘도 뭐 작고 큰 문제들과 함께 살고 있고 대부분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혹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인간관계가 힘든 그런 개인적인 문제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의 어떤 뭐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전쟁과 기근, 뭐 기후 문제 등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포위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 problem, 영어로는 problem인데 이 문제는 원하는 목표 상태에 도달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문제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나의 상태가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상태로부터 떨어져 있고 목표 상태로 가는 그 과정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장애물을 넘어서 목표 상태로 가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인지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인출하거나 혹은 뭐 배운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서 해답을 찾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이미 배운 지식이나 기술만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해답을 즉각적으로 찾기 어려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교과서에도 없고 해결을 위한 정해진 방식도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창의적 통찰 등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 전공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하는 것은 새로운 일터에서 일을 배우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어문학이나 철학, 경제학, 사회학, 수학, 심리학 등등 무엇을 전공했든 간에 창업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은행, 방송국, 신문사, 광고회사, 게임회사, 무역회사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문, 방송을 전공해야 기자가 되고 PD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나 금융을 전공해야만 은행에서 지점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는 대학 졸업 후에 일터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하는가, 바로 그것이죠. 가령 은행에서 아주 비싼 예산을 들여서 현금 자동 지급기를 여러 대를 설치했는데 고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홍보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코로나19 사태처럼 비대면 교육이나 비대면 업무의 장기화가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 및 교육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과서를 찾아봐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묻는 경우 저는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인성도 중요하겠지만요. 아무튼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그 기업의 수십 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둔 조직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현재의 매출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문제, 예를 들면 뭐 미래의 먹거리, 이런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소 엉뚱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가 목표 상태로부터 떨어져 있고 목표 상태로 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떨어진 목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목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 경로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본인이 이미 생각해 놓은 장애물 제거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담당자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목표에 이르는 그 경로에 여러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설정된 해결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변에는 나는 문제 없어 이런 말을 외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감의 표현이고 또 위안의 표현이라면 당장 과제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문제 자체를 외면하는 그런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모를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제가 없다고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든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나은 목표 상태가 있기 마련이고요. 따라서 현재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끊임없이 해결하고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불안해할 일도 아니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고 또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의연하게 문제와 마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은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나는 문제 없어.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되뇌는 것은 당장 위안은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뉴욕 대학 심리학과의 가브리엘 웨팅겐 등 연구자들이 2016년 심리과학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난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막연히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당장 기분은 좋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오히려 긍정적 상상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좀 더 우울한 증상을 보이는 등 정신건강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막연한 긍정적 상상이 현재 문제나 혹은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해서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논술 문제를 채점하거나 제가 면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수험생들 중에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들 역시 그 문제들을 잘 정의하고 마음속에 제대로 된 문제의 표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실에서 떠드는 아이들에게 떠들 때마다 주의를 주고 꾸중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인지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집이나 뭐 집에서 혹은 친구들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교실에 오면, 그래서 교실에서 막 자신이 떠들거나 말썽을 그렇게 일으키면 비록 선생님에게 꾸중을 받긴 하지만 집에서 무관심 이런 것보다 주목받고 싶은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에게는 떠들 때 야단치고 주의를 주고 그 아이에게 관심을 주면 오히려 그 아이는 계속 떠드는 행동을 계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에게는 떠들 때 오히려 그냥 무시하고 오히려 가끔 가다가 조용할 때 그때 관심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그 주의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본인이 싫어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거부감을 갖는 분야라면, 예를 들면 나는 수학 문제 싫어, 이런 어떤 거부감, 이러한 정서나 선입견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켜서 문제 이해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정서나 생각을 억압하는데 주의 자원을 낭비해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그것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핸디캡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높은 그런 국가일수록 남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는 고정관념이 실제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에 집중해야 할 우리의 주의의 자원을 그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감, 부정적 생각들, 이런 것들이 훔쳐가는 거죠. 빼앗아가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 이해를 위해서 부정적 생각이나 불안을 극복하고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전략들을 이제 찾아봐야 합니다.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오류를 피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타일을 깨지 않고 62개의 칸 모두 덮을 수 있을까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31개의 타일로 모두 덮을 수 있을지 남녀 31쌍을 만들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같은 색의 정사각형이 두 개 없는 상태라서 1, 2, 3, 4, 5, 6, 7 마음 갖춘 새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멘탈 셋 에이브럼 루친스가 했던 연구인데요. 이 원하는 양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하나씩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내려가야만 할 수도 있고